예, 오늘은 그냥 슬슬 좀 재밌는 현상들 몇 개 좀 보고요. 제가 볼 땐 난장인 것 같아요. 난장, 어려울 난자의 장, 뭐 그런 의미도 되지만 난장판 할 때 그 난장의 의미, 뭐 이거는 뭐 그러지 않아도 어렵고 헷갈리고 예측하기 힘든 거에 지금 뭐 많이 더해져가지고 이제 뭐 오늘 이제 뭐 일부 유튜버들 보면은 뭐 드디어 외국인이 뭐 크게 매수하고 외국인이 최근 한 달간 매수 많이 한 거 맞는데요. 이제 요것도 좀 따져봐야 됩니다. 이 선물이구나. 선물은 또 금요일 오전장에는 제 기억으로 3천원인가 4천원 매수하더니 뭐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오후장에는 또 하락 마감 냈고요. 근데 뭐 합쳐도 외국인이 매수한 게 한 9천억 되니까 5천억 매수 플러스냐고 이러면은 이거 현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주식이에요. 거래소 이건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건 토토 돈 내기 하는 겁니다. 상방하방 돈 내기 하는 건데 코스피 지수를 가지고 하는 선물 내기 이러면은 외국인은 뭐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은 주식 선물도 매수고 매수한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겠는데 저도 오전장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오후장 일단 선물이 마이너스가 됐고요. 그러니까 뭐 장중에 한 7천억을 팔았다는 거예요. 선물을 갑자기. 그리고 물론 그래도 누적은 아직 상방이니까 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금요일날 제가 최근에 보지 못한 정말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외국인 보시죠. 금요일 날입니다. 금요일 날 코덱스 200과 삼성전자와 인버스를 같이 매수를 해요. 이건 외국인이 갈린 겁니다. 이거는 이유가 이건 갈렸거든요. 이게 근데 가끔 제가 듣기로 코스피 선물하고 코스피 지수의 이격이 클 때 코덱스 200을 사면서 선물을 매도한다거나 뭐 그런 기법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이격이 있긴 있는데 그 정도로 큰 것 같진 않거든요. 지금 이격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잘 설명이 안 되고 이거 왜 이럴까?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 7천억 매수가 코스피 7천억 매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예요? 이게 800억 아니에요? 800억. 840억을 금요일날 그러면 이게 두 배니까 사실상 이게 어 뭐냐면 이게 1600억을 차감시켜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대충 계산했을 때 외국인 매수는 7천억이 아니고 4천 몇 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얘가 차감시키는 게 있어요. 얘가 일단 840억 정도가 빠져야 되고 그리고 얘가 이제 두 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 왜 같이 매수했지? 이건 상방이고 하방인데 그죠? 이유를 아시는 분들은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경우가 작년 올해 제가 계속 봐도 이거 처음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하루이니까 뭐좀 그래서 제가 난장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7천억이 아니고 이거를 4천억으로 그냥 계산하기 4천억보다 좀 많을 것 같은데 4천억에 하면은 그럼 합치면 4천억, 2천억, 6천억 플러스인데 선물은 4천억 매도예요. 그죠? 미선물은 플러스였나? 미선물 플러스구나. 그럼 3천억. 그럼 얼마 안 된다는 거죠. 뭐 대거 매수했다고 하기가 금요일 날은 또 이렇게 돼버렸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린 이 7천억 매수 중에 한 800억 정도가 곧보스라 가지고 여기 의미가 조금 퇴색됐다고 하나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쉽게도 5장의 선물은 제가 글을 장중에 남겨가지고 이게 2조 원 잠깐만요. 2조 원이라고 했으니까 얼마였던 거야? 그죠? 맞는 것 같아요. 플러스 4천억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미 선물 합쳐가지고 되니까 그러니까 장중에 한 7천억 가량을 보호장 들여 선물을 다시 매도로 전환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11일 하루만 보면은 외국인이 이런데 11일 하루죠. 근데 이제 외국인은 여러분이 딱 봐도 삼성전자 그동안 꽤 매수상이 삼성전자가 들어왔어요. 한 달 정도에 그 정도로 외국인이 어, 매수를 많이 했고 개인들은 빠져나가고 그냥 삼성전자를 한 2조 원가량 한 달 동안 팔았다. 정확히는 1조 9천억대를 팔았고요. 그리고 고포스를 엄청 매수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특히 1, 2주세에 한 1주, 2주세에 개인들이 고포스를 많이 매수하고 그러니까는 이거 매도는 더 큰 거예요. 이 중에 고포스 매수는 사실상 매도잖아요. 고포스를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가 크다는 건 이렇게 이 중에 뭐 삼성전자나 뭐 여러 가지 종목을 드디어 포기한 거죠. 정말 포기 안 했거든요, 개인들. 진짜로 어떻게 이렇게 끈기가 있을까 할 정도로 포기를 안 했는데 여기서 포기를 한다고?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가 고점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판다. 그러니까는 뭐 종목 좋지만 이렇게 너무 외국인이 많이 판다 했다 했을 때도 계속 매수하셨잖아요. 그죠? 개인들 계속 매수 계속. 그냥 뭐 삼성전자만큼은 그냥 주구장창 매수를 하시던 그 개인들이 여기서 포기했나? 포기를 여기서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볼 때는 매도한 거 여기 이 라인에서 뭐 이제 반등하니까 매도하신 분도 있긴 한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개인들이 과연 진짜로 포기하고 나가. 근데 이제 2018년도에는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르다가 한 번 더 눌렸나? 이때거든요. 2018년도거든요. 땡면분을 하고 개인들이 겁나게 매수했어요. 겁나게 매수한 동안 주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폭락하고 너무 많이 폭락한 것도 아닌데 일단 요거에서 여기 할 때에 다 빠져나가가지고 그 이후에 상승을 놓쳤죠. 야, 5만 3천 원 하던 게 3만 6천 원 찍으니까 그때는 지금보다 덜 떨어졌었네. 그죠? 그래서 요번에는 되게 인내심이 컸네요. 그때보다. 그때는 인내심도 별로 없었고. 근데 여기까지 떨어뜨린 다음에 반등하고 굳이 한 번을 더 누르는 이 스킬. 개인들 떨어질 때까지 눌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관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외국인은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외국인 보시면은 이렇게 떨어진 동안 외국인은 이렇게 뭐 팔지 않다가 저가가 되니까 확 삽니다. 그죠? 그러니까 개인이 몰리면 좋지 않다고 제가 얘기한 게 제가 그래서 이번에도 누누이 삼성전자도 개인들이 너무 많으면은 2018년도가 반복될 수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물론 지금이 그때처럼 3만 바닥이다라고 아닐 수도 있죠. 그죠? 여기일 수도 있는 거고 한 건데요. 이런 바닥은 근데 아무도 맞추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나스닥의 버블이 아직 있으니까. 근데 뭐 상식적으로 나스닥의 버블이 거쳐질 때에 당연히 이제 우리 증시도 만약에 그런 일이 내년에 벌어진다면 근데 이게 과거의 모델을 지금에 대입하는 이것도 물론 필요는 합니다. 근데 뭐 과거랑 똑같이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고 어디 있으며 그리고 나스닥 따라 떨어진다고 해도 만약에 연말에 여러분 겁나 오르면 어떡할 건데요, 여러분? 만약에 나중에 떨어진다고 해도 떨어진다 칩시다. 근데 만약에 뭐 저는 모릅니다. 뭐 누리더라도 만약 연말에 한 7만 5천 원까지 회복되면 어떡할 건데, 여러분? 나스닥은 조금 반등했어요. 그러니까 연말에 나스닥이 뭐 크게 못 오르더라도 버티는 동안 우리 증시는 겁나 올랐다고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내년에 떨어질 때에 떨어지긴 떨어졌어도 뭐 쌍바닥 정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삼성전자는 예전에 폭락 때도 이게 2008년도 폭락이거든요. 여기가 근데 이게 마이너스 50%가 안 됐어요. 마이너스 50%가 마이너스 40 몇 프로 하락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때 하락이 커 보여도 여러분 이때 하락이 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 아닙니까? 5만 원대에서 3만 6천 원 찍은 거 이것도 뭐 절반이 안 돼요. 이번에 하락은 고점 대비해서 거의 절반까지 갔다는 거죠. 그죠? 절반이 물론 안 됩니다만은 이것도 삼성전자만의 역사를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보통 한 마이너스 50%가량 하락한 다음에는 그죠? 늘 올랐어요. 이때는 몇 프로인가? 이때도 50%가 안 되죠, 여러분. 제가 알기로 50% 넘게 하락했던 건 더 옛날에 한번 2000대인가? 2001년, 2년인가? 뭐 이때는 한 50% 이상 하락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떨어진다 한들, 떨어진다 칩시다. 내년도에 뭐 나스닥해서 떨어진다 쳐요. 그래봐야 3, 4만 원이겠지 뭐, 여러분. 이거는 뭐 3만 원 아래로 간다. 그거는 뭐 2008년과 같은 그 대폭락이 와도 3만 원을 깰까요? 저는 그렇게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적립식 투자자들 입장에서 뭘 겁내요. 그럼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맞춰요, 여러분? 이것도 이제 기관이 하도 이제 팔아제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외국인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냐고요. 물론 외국인은 삼성전자 외국인 보유 비중 보시면 최근에 조금 들어와서 이것 외국인 때문에 반등한 거야. 기관은 뭐 별거 없어요. 기관이 주구장창 팔았고 같이 팔아서 이렇게 됐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고 이 얘기를 그러니까 삼성전자로 샜는데 그냥 오늘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편하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나중에
만약 제 생각인데 내년에 급락장이 온다고 해도 외국인 더 들어와서 좀 더 오른다고 합시다. 그리고 내년도에 외국인이 다시 더 급락하면서 2008년처럼 폭락이 온다 가정해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런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적어도 45% 이상의 외국인은 지금도 50% 가까이 외국인 남아 있어요. 그죠? 2008년도에도 그랬지만은 제 생각에는 45% 이상의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장기 투자를 할 것이고, 그죠? 삼성전자가 발전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그죠? 아까 보여드렸듯이 발전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지금 이렇게 되는 것도 이때처럼 그러니까 언젠가 발전한다는 존재에서는 이 아랫단에 있는 이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삼성전자는 또 끝도 없이 이때처럼 또 대세 상승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발전한다는 전제하에서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발전하느냐 안 발전하느냐는 것이지, 그죠? 그 기술력에 있어서 만약 하이닉스에 내어준다, 뭐 그러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죠? 응? 기술력을 따라잡힌다, 뭐 그러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반도체 격자가 해소되기가 힘들다고 보신다면은 투자하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 SK 하이닉스는 훨씬 양호하죠. 삼성전자보다 양호한데 뭐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어요. 뭐 SK 하이닉스 외국인 양호하다고 하더니 뭐 떨어질 땐 똑같이 떨어지는만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고 당장 오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외국인 매수가 보십시오. 하이닉스 나갔던 게 지금 들어왔을 뿐인데 여기서 만약에 더 매수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왜 매수를 하는가에 집중해야 돼요. 하이닉스가 지금 예전에는 디램에서만 선전을 했고 낸드에서는 되게 안 좋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낸드로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하이닉스 선택한 이유는 인텔의 낸드 인수가 좀 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위험감은 없지 않지만은 지금 낸드로의 이 진출이 사실 예사롭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이 좀 조사해 보시면 알지만은 어? 메모리가 여러분 디램 컴퓨터에 들어가는 디램 말고 휴대폰에 들어가면 낸드 메모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어쨌든 1년 기간을 본다면은 삼성전자는 매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정도 기간이 이 정도 될 텐데 물론 여기서 이제 확 매도한 게 있긴 있죠. 근데 외국인이 이 하락 기간에도 오히려 잠깐 매도하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하이닉스는 여기서 요거를 좀 뚫었으면 좋겠어요. 좀 뚫고는 있는데 이 보유가 뚫긴 뚫었어요. 그동안의 보유량을 뚫었다고요. 살짝이나마 지금 더 매수로 가려고 하는데 저는 외국인이 만약에 여기서 더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더 올라가게 된다면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외국인이 이렇게 큰 금액을 들어올 때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하고 제가 여기서 이제 머리를 굴리고 떠드는 것보다도 외국인들의 그 지식력과 반도체 전반적으로 보는 그 자금력과 지식력은 저희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의 동향을 읽는 것은 그들이 열심히 노력한 그 지혜의 그 시간을 우리가 잠깐 베껴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이닉스보다 더 외국인이 더 금액적으로는 시총상이랑 하이닉스가 크지만 이 퍼센트로 봤을 때 더 많이 빠르게 들어오는 종목들도 있죠. 이 와중에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쭉 들어오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 있었죠. 지금 좀 기억나는 게 LG U 플러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U 플러스도 빠졌다 들어오는 거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은 외국인이 지난 2020년도 폭락 그 이전부터도 꾸준히 들어온 애들 있다고. 이런 애들을 여러분이 타겟팅 하셔가지고 계속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거 뭐 외국 얘기한다고 얘기가 딴 데로 새버렸는데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 계속 하겠습니다. 또 이상한 게 여기에 주식 선물이고요. 그럼 주식 선물 가격이 지금 주식 선물을 이제 내기하는 겁니다. 상하방 내기하는 거.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것도 뭐 일종의 삼성전자를 라는 그 품목의 경기를 이런 축구면 축구, 야구면 야구 가지고 토토하듯이 아까 말씀드린 선물은 코스피 200을 가지고 말하는 선물을 아까 뭐 4천억 매도라고 말한 게 그게는 코스피 선물이고요. 코스피 지수를 가지고 가는 선물이고 삼성전자의 주가를 가지고 가는 선물이 주식 선물이라고 있는데 근데 이 가격의 이격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여러분이 봐도 주식은 62,900원인데 지금 베팅은 63,200원에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만기가 12월 두 번째 목요일이 이렇게 좀 남아서 기대가 반영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지난주 목요일이 만기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월물 것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던 그
얼마 안 남은 일주일간.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뭐 금리 인상이 어떠니 뭐 분위기 굉장히 안 좋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지난주 거의 이 기간 동안에 이 반등하는 이 기간 동안에 요 날이 만기였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 전부터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여긴가? 왜냐하면은 하이닉스도 되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LG전자, 하이닉스 이런 IT 쪽하고 일부 그러니까 대다수 종목이 어려운 말로 콘덴 거라고 하죠. 어려운 말로 콘덴 거라고 합니다. 이것이 형성이 되는데 물론 이제 해외 선물은 오히려 콘덴 거가 안 좋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건 ETF가 연관돼서 일어난 현상이라 그건 복잡하고 지금 현재에 있는 우리 이 개별 주식은 ETF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면 이번 목요일 만기 전에도 누군가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기관급 적어도 기관급이거나 아니면 대규모 외국인이거나 아, 선물을 움직이는 걸로 봐서는 외국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들이 이렇게 오르기로 결정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식 선물 엄청나게 매수하는 거죠. 높은 가격이라도 62,900원이 지금 가격인데 63,000원에도 매수를 때리는 애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게 그러니까는 단기로 100%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좀 이상하다고 했던 게 하이닉스가 이렇게 꽤 많이 벌어졌는데도 그 지난번에 하락할 때 하락하다가 근데 계속적으로 요런 갭이 벌어져 왔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는데 그러면서 다시 상승하는 거 보고 좀 확신을 가졌죠. 제가 이번에 여러분의 고버스에 크게 베팅 고버스 개인들 베팅하니까 베팅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선물 동향이 아주 안 좋은 것도 아니었고 게다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외국인 또 주식 자체도 좀 매수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나스닥하고 지금처럼 디커플링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금 해왔었습니다. 게다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도 그랬지만은 우리도 이 선들을 하나씩 뚫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21선 삼성전자인데요. 뚫기 시작했단 말이죠. 요거는 플러스뿐 아니라 삼성전자가 지금 위치가 여전히 좋습니다. 지금까지 올해가 여기인데 올해 이렇게 하락하면서 한 번도 요거를 벗어난 적이 없는데 일단은 하방 추세를 벗어났다. 물론 이제 이러다가 조정이 오죠. 당연히 조정이 오는데 조정이 오더라도 이게 강하면은 작게 오르고 또 가는 경우가 있고 또 V자라는 것도 있거든요. V자는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물론 그러니까는 이게 그 이격이 언제 또 좁혀질지 그것까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또 그런 경우도 있죠. 기관급이 그냥 우리나라 기관급이 그 이격을 벌려놨는데 외국계 뭐 나스닥에서 악재가 터진 거나 하면은 그거는 기관들이 두드려 맞겠지만은 어쨌든 기관급일까 외국인급일까는 모르는데 누군가가 주식 선물 노래에 엄청나게 지금 크게 베팅하고 있고 지금 다 콘덴고 나 있으면 다 거의 다 높아요. 안 높은 게 몇 개 없을 정도. 현대제철만 좀 이상하게. 현대제철도 높다가 금요일 나면 그렇게 됐는데 제가 쇼츠로 그거 좀 보여드렸죠. 근데 쇼츠 지금 보여드린 건 지금 가격 대비한 거고 지금 요 차이는 금요일 마감했을 때 차이고요. 제 기억으로 그 전에는 조금 더 났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다 못하겠는데요. 그죠? 카카오도 좀 낮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전체 종목을 다 본 건 아니라 저 관심 있던 종목만 몇 가지 특히 LG전자를 좀 많이 LG전자 좀 많이 났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와중에도 안 나는 애들이 있긴 있죠. 안 나는 애들이 있긴 있는데 이 와중에도 주식 선물 가격이 낮은 애들 있는데 요거 잘 연구하시면 여러분 이것도 100%는 아니에요. 그리고 좀 모아야 되는 기간이 존재합니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바로 벌어진다고 바로 그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옛날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제 기억으로는 한 달 이상 한 두 달 정도인가 그렇게 벌어지면서 그건 반대였죠. 그때는 주식 가격보다 이게 이 주식선물 가격이 낮았거든요. 낮게끔 그렇게 하더니 세트리온 헬스케어 떨어지는 기간에는 계속 떨어졌고 나중에 세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 이격이 다시 정상화되고 나니까 반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 세트리온은 안 그렇고 세트리온 헬스케어만 좀 그랬는데 이 주식선물의 어느 일정 부분의 종목들은 기관들이 완전히 쥐고 흔드는 게 아닌가 제 생각에는 그런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슬슬 정리 드리자면은 지금까지 정말 좋았고 지금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지금도 좋죠. 근데 요거 만약 금요일 날 오후장에 요게 좀 매도로 그것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17,000 난 거랑 국보수가 일부 껴있다는 점이 약간 찜찜하고 좀 복잡하고 난장판처럼 여겨진다. 그 정도로 얘기하면서 맞추고요. 그리고 2조 원 상방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1조 2천억. 그리고 이 미니 선물은 요거 에러거든요. 요거 지금 요거가 누적이 1224억으로 돼야 됩니다. 지금 목요일날 끝나서 요게 에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에다가 한 2천억 정도를 2,200억 정도를 더하는 게 누적이 잘못돼 있어요. 얘는 왜 이거 안 고치는지 모르겠는데 미니 선물은 만기가 지났잖아요. 선물은 아니지만 목요일날 지났으니까 이게 2,200억을 앞으로는 더 해야 된다. 까먹지 마시고 2,300억이군요. 2,300억을 더 해야 된다. 그래서 미니 선물 합치면은 1200억 더하기 이거니까는 1조 5천억 정도 상방이에요. 1조 5천억 상방인데 롤오버 감안하면 이거는 사실 언제든지 방향 전환을 할 수가 있는 금액입니다. 예전처럼 막 2조 원, 3조 원 상방이 아니잖아요. 계속 롤오버가 상방으로 되는 시점에는 어렵죠. 롤오버 얘기까지 하면 어려운데 어쨌든 제가 볼 때 아직은 약간은 아직도 이거 선물이 2조 원 좀 넘어가네 했었거든요. 제가 금요일 오전에는. 그래서 이제는 본격 상방인가 했더니 이게 좀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어려운 장, 난장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이게 또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려나. 이러면은 우리 증시라도 월요일날 조금 조정을 받으려나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물론 요 정도 가지고 겁먹을 필요는 없, 4천원까지 겁먹을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느끼십니까, 여러분? 제가 선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적어도 크게 오를 때에 외국인 선물이 크게 마이너스인 적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최근에도 보셨잖아요. 어? 소폭이라도 플러스였잖아요. 1조 원에서 2조 원 왔다 갔다 하는 플러스였지. 이렇게 크게 오르는 동안 예전처럼 예전에 작년하고 연초 그렇게 하락할 때처럼 외국인들이 막 크게 매도는 아니었다고요. 제가 예전에 눈의 경고하면서 외국인 선물 마이너스 3조 원이다, 2조 원이다 막 떠들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그때도 이제 반등이라는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안 믿어요. 그리고 뭐만 하면은 이렇게 경고했는데 잠깐 뭐 하루에 지수가 1, 2% 오르면은 막 구독 끊고 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하루하루를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만약 여기서 어디로 하면 될까? 예를 들어 여기서 위험하다고 했는데 요만큼 올랐다고 해서 그 얘기가 틀린 걸까요,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응?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어떤 일정 기간 이렇게 올랐어도 그리고 그 오르는 시기조차도 조금 그때는 또 선물이 좀 좋아지는 하여튼 여러분 보면은 100%는 아니지만 거의 7, 80% 이상의 싱크로가 있고 조금 외국인 선물은 너무 지금 여러분 요거랑 보여드리면 되겠네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퀴즈 퀴즈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것 중에 가장 지수가 요 까만색 까만 선하고 가장 싱크로를 보이는 선이 무슨 색이에요 지금 파란 거 지금 녹색 파랑 빨강 보이시죠 어느 게 가장 싱크로가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죠 가장 싱크로가 벗어난 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선물은 아니고 여러분 주식입니다 주식 매수도 마찬가지인데 주식으로만 쳐도 이게 당연히 여러분 이게 개인이라는 거 아시겠죠 이 지수하고 완전 반대로 놀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칭적으로는 반대로 그죠 완전히 반대로 그죠 어? 개인이 사면은 지수 떨어지고 보이세요? 이거는 코스피 주식 자체. 선물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정답은 당연히 외국인이 빨간 게 외국인이에요. 정답을 말해버렸네. 다음 거 얘기하고 말했어야 되는데 그죠? 아실 겁니다. 빨간 게 외국인. 주식 자체도 그렇고 선물은 어때요? 선물. 그러니까는 주식 자체에서는 개인들이 개발했다면 선물에서는 기관이 개발리고 있어요. 이 기관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가장 큰 싱크로는 뭐예요? 빨간색이잖아요. 물론 이거는 제대로 완전히 다 반영된 거 아닙니다. 여기 미니 선물도 넣어야 되고 만기로 없어진 것도 좀 봐야 되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여러분 지난 1년간이거든요. 1년간뿐만 아니라 그 전에 2020년하고 2021년도 어 그 뭐야 작년 재작년은 더 심했어요 이게 응? 더 싱크로가 더 심했다고요. 이래도 외국인 선물하고 연동이 없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승자는 누구예요? 주식이라는 현물 자체는 개인이 개발리고 있고 그죠? 응? 선물은 기관이 개발리고 있고 2020년도의 상승은 기관의 선물이 개발리는 중에 개인의 방향성이 외국인 선물 방향과 같아가지고 올랐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2020년도 말에는 고버스에 폭주하느라고 그걸 거의 다 까먹어 버렸어요. 실질적으로 따져보면은 2020년도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에요. 주식의 조금 승리. 그러니까 아주 큰 승리가 아니에요. 왜냐면 고버스를 나중에 폭주해가지고. 그래서 뭐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그러니까 제 이 얘기를 2020년도에 아무리 얘기해도 통하지가 않았어요. 제가 늘 2020년도에 개인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아무리 뭐 높여도. 그리고 선물을 통해서 설명을 해도 어쨌든 뭐 물론 저도 책임이 있긴 하나 있는 게 제가 마지막에 개인이 곳곳에 폭주한 거 그건 놓쳤거든요. 예, 그거는 제가 놓친 걸 인정합니다. 지금처럼 지금은 열심히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 놓치려고. 개인 매수가 곳곳으면은 그거는 매수한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어긋나서도 어긋난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기억하시고 2020년도에 이제 곧버스가 하도 많이 한다는 뉴스를 듣고 개인들의 곧버스에 폭주하지 말라고는 분명히 말씀드릴 기억하실 텐데, 근데 저는 곧버스를 개인들이 그렇게 많이 산 줄 몰랐어요. 정말 삼성전자를 많이 사고 일부 곧버스를 베팅한다고 생각했지, 곧버스를 거의 삼성 그때가 3위가 곧버스지 않았습니까? 1위가 삼성전자고. 곧버스는 말씀드린 대로 2배 효과이기 때문에 1000억 사면 2000억 매도한 거랑 같은 효과거든요, 이게. 아무튼 이 연계성을 여러분 일일이 다 맞진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당연히 외국인이 사도 아주 뭐 100% 싱크로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봐도 7, 80%는 싱크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루하루를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외국인들 전반적인 이런 것들은 일단 알고 깨고 가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는 또 어느 면에서 이게 길어지는데 이거 하나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게 선물 시장, 토토 시장이 있고 축구 경기에 토토 시장이 있고 축구 경기에 토토가 있고 축구 경기 메인이라고 봅시다. 축구 자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이 뭐 구단주라든가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수익이라고 선수들도 뭐 자기 월급 받는 거. 그러니까는 외국인은 그러니까 축구 경기에서는 토토 세력이 선물 시장에만 하지만은 외국인은 이 양쪽을 다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주식 자체, 축구 자체에서 이득을 더 크게 가져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토토의 판돈에서도 이득을 많이 가져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둘의 비중이 어디가 더 높으냐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그거를 좌지우지할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외국인의 매도가 너무 많이 쌓여서 주식 자체에서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 그것 또한 위험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죠? 선물에 큰 특이 동향이 없더라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선물도 이제 개인들이 곧버스로도 뭐든지 털리고 나면 더 베팅할 금액이 점점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선물 놀이도 금액과 베팅 금액이 점점 작아지면은 뭐 그런지도 몰라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좀 베팅 금액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게 그런 원인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더욱더 현물이 또 중요하게 되는 시기가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뭔가 단기를 뭐로 정확히 맞춘다? 그건 누구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뭔가 크게 베팅을 잘못된 거 하면은 또 돌아보면은 다 복귀를 해보면은 놓친 게 있는 것이지 그냥 또 그냥 이루어지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이 지식이 뭐 다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톡백 카페님 통해서 제가 인정한 유일한 단타 고수였던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보면 주워 들은 얘기들이죠. 주워 듣고 뭐 나름대로 뭐 제가 공부한답시고 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이 사실조차도 전부는 아닐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 제 친구 중에 크게 이제 연기금 같은 거 운영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말로는 기관들이 따로 보는 이 자료가 우리는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세세한 자료를 보는 기관들이 보는 그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는 엄청나게 1년에 뭐 잘은 기억 안 나는데 몇 천만 원이니까 내고 그걸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기관들 자체에서 그 지식의 불평등도 만들어 놓고 공매도 자체도 기관만 쳐놓게 해도 그러니까 여러모로 불리한 시장에서 그나마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대략 얘기했는데도 지금 거의 30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대략 얘기해도 이 정도가 될 정도로 난장이다. 그래서 언제나 적립식은 마음 편하고 좋은 투자자다.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보다도 이렇게 이런 것들을 안 보시면서 무슨 그렇게 큰 금액을 단타로 투자를 하세요. 저도 그렇게 못하는데 저보다 그렇게 큰 금액 투자하면 저보다는 이런 것보다는 많이 알고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단타는 세금 때문에 좀 그렇고 굳이 하려면 주식 선물로 단타 치는 건데 세금이 없고 수수료가 싸니까요. 뭐 그거는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편하게 좀 투자를 좀 길게 좀 말씀드려봤습니다.